내가 밥을 하면 네가 설거지를 합니다. 내가 청소를 하면 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죠. 데이트 통장 입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반반씩. 요즘 결혼과 동거, 장기적인 관계를 고민하는 지금의 어른들이 가장 세련되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이른바 엑셀 결혼 혹은 반반 관계의 풍경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칼같이 공평함을 맞추는 삶. 참 똑똑하고 영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완벽하고 정합한 관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정확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완벽하게 합리적인 관계만을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기회가 쥐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에 쥐어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내 권리를 다 챙기고 정확히 공평하게 사람을 만났는데도 무언가 알 수 없이 공허했고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이 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고찰에서 출발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가사 분담이나 비용의 문제로 배우자 혹은 연인과 싸울 때를 돌아보죠. 왜 나만 해? 내가 3을 양보했으면 너도 3을 해야지. 왜 안 해? 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권리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약하고 취약한 감정을 마주했을 때 이를 더 다루기 쉬운 이성의 언어로 번역하는 강력한 방어 기제를 씁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공평함을 쟁탈하려 싸우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 번역 오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끝까지 풀어보면 사실 그 밑바닥에는 전혀 다른 문장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인 것 같아. 너는 나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나만 너에게 간절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상대에게 나의 이 나약함과 의존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너무 두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뇌는 순식간에 이 서운함을 불공평함이라는 엑셀의 언어로 번역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공평한 가해자로 만들고 나를 피해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니까요. 사실 우리는 1억짜리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정확히 5천만 원씩 나누지 못해서만 화가 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6천을 냈고 상대가 4천을 냈다면 표면적으로는 돈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너와의 삶에 마음을 걸었는데 너는 나만큼 이 관계에 마음을 걸고 있지 않구나.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해서 내 것을 내놓았는데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일을 냈는데 상대가 2일만 해서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하루의 차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나는 고생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움직였는데 너는 고생하는 나를 위해 이렇게 움직여줄 마음이 없구나. 너는 내가 힘든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건 돈의 액수나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상대의 마음의 크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등 뒤에 숨어있던 불안과 서운함을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정당한 주장처럼 포장해 꺼내놓습니다. 결국 이 영상의 첫 번째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불공평해서 화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화가 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을 줬는데 상대가 3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밀려오는 분노의 실체는 단순한 가사 노동의 양이나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아끼지 않는다. 언제든 나를 버릴 수도 있다. 라는 본능적인 공포와 거절감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5대5라는 철저한 계산은 어쩌면 상대를 무조건 신뢰했다가 배신당했을 때 입을 마음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서적 방어벽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많은 어른들이 사랑 앞에서도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개개인의 인성이 나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전한 감각으로 배우기보다 증명해야 유지되는 관계로 먼저 배워온 사회적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시간을 한 두세 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부모 세대를 보면 물론 그 시대를 아름답게 낭만화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과 억압, 정서적 방치와 가난도 분명히 존재했던 거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족 안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생존 공동체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권리를 정산하는 관계라기보다 함께 버텨야 하는 하나의 운명에 가까웠던 겁니다. 내 새끼는 내가 굶어도 지킨다는 원초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헌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부모 밑에서 자라나 고도성장기와 IMF 외환위기, 그리고 무한 경쟁의 압박을 직격으로 받으며 살아온 지금의 우리 부모 세대에 이르러 사회적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하는 것을 보며 생존 불안이 극대화된 부모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불안을 자녀에게 강하게 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은연중에 이런 메시지를 주입받게 되었습니다. 몇 점을 받아와야, 어느 대학에 가야, 얼마나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비로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두 번째 중심축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 배운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증명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겨우 안전함을 느껴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경계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나라는 존재가 흡수되거나 사라질까봐 두렵고, 완전히 의지하고 싶지만 언제 버려질지 몰라 먼저 칼같이 선을 긋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독립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타인을 잠재적 착취자로 인식하는 불신이 우리 세대의 보편적인 정서적 기류와도 맞물려 보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끊임없이 경쟁 상태를 유지하며 나는 이만큼 증명했으니 너도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입증하라며 눈치 게임을 벌이는 서글픈 풍경은 결국 상처받지 않기 위한 슬픈 방어벽입니다. 물론 관계 안에서 공평함과 경계선은 필요합니다. 한쪽만 참고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끝없이 맞추는 관계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공평함이 관계를 지키는 기준이 아니라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벽이 될 때입니다. 경계선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울타리여야지 서로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성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심리학자 머레이 보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분화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기분화란 쉽게 말해 상대와 깊게 연결되면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혼자 있다고 해서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는 단단한 힘입니다. 자기분화가 비교적 잘 된 사람은 상대와 깊이 연결되면서도 그 연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질 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 치료에서는 결혼을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고 동시에 서로를 통해 회복될 수도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상대의 결핍을 채워줄 때 역설적으로 나의 오래된 상처도 함께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한 완벽한 안전거리만을 유지하며 성벽을 높이 쌓다 보면 그 공간은 결코 정서적인 안식처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공평함의 요구는 표면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합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안에 가두는 반복된 패턴이 됩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폭력, 착취, 반복된 배신과 무책임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은 아니니까요. 다만 모든 불편함을 손해로 해석하고 모든 서운함을 정산의 문제로만 번역한다면 우리는 진짜 정서적 연결을 맺는 방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평함과 합리성이라는 기준은 분명 이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공간에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독한 구조적 외로움을 걷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공평함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기 전에 내 손에 들린 계산기를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숨겨진 서운함과 거절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만큼 서로에게 안전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대의 연애와 결혼은 손해보지 않는 안전한 계약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손해봐도 괜찮다고 느낄 만큼 깊은 연결이 먼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에게 날카로운 경계선을 치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내 안의 거절감과 불안을 똑바로 마주하며 안전하게 내면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리추얼에 대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연구소 빈네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